롯데의 새로운 좌완 필승조가 등장했습니다. 아직 시즌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스프링 캠프에서 이미 구위가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7라운드 전체 64순위. 솔직히 크게 주목받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타이난에서 열린 첫 청백전, 이영재가 마운드에 올라오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좌타자 셋을 연속으로 세워놓고 루킹 삼진, 말루 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헛스윙 삼진, 2이닝 사탈 삼진 무실점. 작년 데뷔전에서 첫 타자에게 홈런을 맞고 내려왔던 그 투수.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공 끝이 달라졌고 몸이 커졌고 무엇보다 승부하는 눈빛이 달라졌죠. 정현수 혼자 버티던 롯데 좌완 불펜. 이제 정말 판이 바뀌는 걸까요? 2026년 롯데의 새로운 좌완 필승조 후보 이영재. 지금부터 이 선수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롯데의 새로운 좌완 필승조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답이 보이죠. 정현수는 무려 82경기에 등판했습니다. 리그 최다 등판이었죠. 한 시즌 내내 좌타자가 나오면 정현수, 위기 상황이면 정현수, 한 점 차 승부면 또 정현수였습니다. 사실상 좌완 불펜을 혼자 버텼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과연 건강한 구조일까요? 시즌 초반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구위도 살아있고 제구도 안정적이죠. 하지만 여름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적된 피로는 반드시 티가 나죠. 공 끝이 무뎌지고 높게 몰리는 공이 늘어나고 그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롯데가 몇 년째 겪어온 장면입니다. 결국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데 있는데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두 번째 좌완 카드가 없다 보니 한 명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나온 이영재의 투구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무실점이라서가 아닌데요. 좌타자를 상대로 보여준 공의 질이 달랐죠. 루킹 삼진이 나왔고 헛스윙 삼진이 나왔고 하이패스트볼로 찍어 누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좌완 원포인트 릴리프가 가져야 할 요소가 그대로 보였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투수가 7라운드 지명 2년차라는 점입니다. 화려하게 들어온 1라운드 특급이 아닌데요. 조용히 몸을 키우고 2군에서 버티고 다시 기회를 잡은 선수입니다. 이런 유형이 하나 터지면 팀 불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이제는 정현수 한 명에게 모든 걸 맡기는 시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캠프 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말은 분명한데요. 작년이랑 아예 공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만약 이영재가 진짜로 자리 잡는다면 롯데 불펜 운용의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죠. 이영재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숫자 말고 청백전 분위기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5회 초 마운드에 이영재가 올라왔을 때 사실 큰 기대를 하고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2년차 한번 보자 이 정도였죠. 그런데 첫 타자 레이에스를 가볍게 띄워잡는 순간부터 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빠져나오는 공에 힘이 실려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1루수 실책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어린 투수들은 보통 표정이 굳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템포가 빨라지거나 볼이 하나씩 빠지죠. 그런데 이영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음 공을 던졌습니다. 나승엽 상대로 헛스윙 2개를 연달아 잡아내더니 마지막 공은 루킹 삼진이었죠. 공이 높게 형성됐는데도 타자가 못 건드렸습니다. 단순히 스트라이크를 던진 게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누르는 느낌이었죠. 여기서 벤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공이 살아있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진짜 시험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루타를 맞고 볼넷까지 나오면서 2사 만루가 됩니다. 캠프 경기라도 만루는 만루입니다. 여기서 맞으면 그냥 아직은 멀었네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영재는 손성빈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코너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면 승부를 펼쳤죠. 결국 헛스윙 삼진.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표정도 담담했습니다. 이게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6회는 더 인상적이었는데요. 보통 2년차 좌완이면 한 이닝만 맞고 내려갈 텐데 이영재는 다시 올라와서 좌타자 3명을 깔끔하게 처리했죠. 특히 장두성을 상대로 던진 하이패스트볼은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처발하는 공이었죠. 이건 단순한 구속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붙었다는 신호입니다. 작년 데뷔전에서 첫 타자에게 홈런 맞고 바로 내려갔던 그 투수와는 분위기가 달랐죠. 그때는 급했고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기록은 2이닝 사탈 삼진 무실점. 그런데 그 숫자보다 더 크게 보인 건 태도였습니다. 위기에서 도망가지 않았고 스트라이크 존을 피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영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잘 던졌다가 아니라 올해는 진짜 써볼 수 있겠다는 느낌을 남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단순히 캠프 컨디션이 좋아서일까요?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몸입니다. 입단 당시 64kg였던 체중이 72kg까지 늘었습니다. 하체와 코어가 붙기 시작하면 공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9월 콜업 당시 최고 149kg를 찍었고 이번 캠프에서도 공 끝이 훨씬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팔로만 던지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하체를 쓰면서 밀어내는 힘이 붙었죠. 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작년 1군 데뷔 전 첫 타자 정수빈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고 어린 투수에게는 꽤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약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후 2군에서 30경기 48이닝을 던지면서 꾸준히 마운드를 지켰는데요. 볼넷이 적지 않았지만 경기 운영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봐야 했죠. 퓨처스 올스타에도 뽑혔고 감보아의 투구폼을 연구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단순히 공만 던진 게 아니라 자기 공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캠프에서 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의 스피드도 그렇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눈에 띄는데요. 높은 코스 패스트볼을 과감하게 던지는 건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죠. 볼넷을 내주더라도 자기 공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 완성형은 아니고 제구 기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 몸이 좋아졌고 구속이 올라왔고 실패를 겪었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2년차 투수에게 이 과정은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래서 지금 이영재의 등장이 단순한 캠프 이벤트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작년에 맞았던 홈런 하나가 올해는 성장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영재가 2026 시즌 새로운 좌완 필승조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시즌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캠프 한 경기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볼넷 기복은 여전히 과제이고 긴 시즌을 버틸 체력도 검증이 필요하죠. 퓨처스에서 보여준 수치만 봐도 삼진은 좋았지만 사사구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1군에서 살아남으려면 스트라이크를 꾸준히 넣을 수 있어야 하죠. 다만 롯데 입장에서 분명한 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점입니다. 작년처럼 좌타자가 나오면 무조건 정현수만 올리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큰데요. 불펜은 한 명이 아니라 구조로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좌완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나면 정현수의 부담도 줄어들고 경기 후반 운영폭도 넓어질 수 있죠. 특히 좌타 상위 타선이 몰린 팀을 상대할 때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영재가 당장 필승조에 고정될지 아니면 원포인트부터 시작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캠프에서 보여준 내용은 분명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이 빠른 유망주가 아니라 좌타자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투수. 롯데가 최근 몇 년간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직정감 좌완 카드였죠. 시즌은 길고 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이라면 이영재는 분명 개막 엔트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죠. 만약 이 경쟁을 이겨낸다면 2026년 롯데 불펜의 가장 큰 변수이자 가장 반가운 변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캠프 한 번이 아니라 그 흐름을 시즌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